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떤 칭찬은 듣기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은데 어떤 칭찬은 빈말처럼 느껴져서 차라리 듣지 않는 게 나을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그건 바로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칭찬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칭찬 100번, 1000번 하는 것보다 이렇게 칭찬하면 더 큰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모두가 내 편이 되는 칭찬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 하나씩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똑똑하게 칭찬할 줄 아는 지혜로운 동반자 여러분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똑같은 칭찬인데도 어떤 칭찬은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고 불편할까요? 모두가 내 편이 되는 칭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무심코 하고 있는 잘못된 칭찬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잘못된 칭찬 첫 번째, 지적하려고 밑밥 가는 칭찬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열심히 운동하시네요. 그런데 식단 조절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손주 키우느라 고생하시네요.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얼핏 보면 칭찬 같지만 뒤에 그런데 하지만이라는 말이 붙는 순간 칭찬이 아닌 지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마치 낚시할 때 미끼를 던지듯 칭찬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하려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칭찬하려는 걸까? 아니면 뭔가 꼬집으려고 하는 걸까? 결국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다음에 또 이런 말을 들을까봐 불안해지고 대화할 때마다 이번엔 무슨 말이 이어질까 하고 긴장하게 되죠. 특히 윗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하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이번 일은 잘 처리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더 빨리 하더라고요. 이런 말은 마치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주는 것과 같아요. 잠깐의 통제력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엔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지름길이 됩니다. 칭찬은 칭찬답게, 지적할 것은 지적답게 분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무리 칭찬을 100번, 1000번 하더라도 칭찬 속에 미묘한 지적을 섞어 언제든 평가받는다는 느낌을 주면 상대방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칭찬 두 번째, 뭔가 목적이 있어서 하는 칭찬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분들 한 번쯤 만나보셨을 거예요. 만날 때마다 어머, 오늘도 젊어 보이세요. 정말 센스가 넘치시네요. 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칭찬을 쏟아내는 분들 말입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좋게 봐주는구나 하고 기분이 좋았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특히 물건을 사러 가면 고객님이 최고세요. 우리 VIP 고객님 이런 말들 들으면 기분은 좋지만 계속하면 이건 그냥 영업 멘트구나 하는 생각에 오히려 반감이 들잖아요. 이런 목적이 눈에 훤히 보이는 칭찬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의심하게 됩니다. 혹시 나한테 뭘 부탁하려고 그러나? 다른 사람한테도 다 이렇게 말하겠지. 나중에 뭔가를 바라고 이러는 건 아닐까? 여러분, 칭찬이라는 것은 의도가 숨겨진 순간 그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예쁜 말로 포장해도 목적을 숨긴 빈말 칭찬은 잠깐은 상대를 기분 좋게 할 수 있어도 오히려 신뢰가 무너지고 관계만 서먹서먹해질 뿐입니다. 잘못된 칭찬 세 번째, 부담 팍팍 주는 비교 칭찬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예쁘다 너가. 김 과장님처럼만 일하면 좋겠어요. 우리 팀이 다른 팀보다 훨씬 낫죠?
처음에는 인정받는 것 같아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다음에 실수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보다 못하면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 결국 칭찬이 부메랑이 되어 스트레스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들 정말 착하고 훌륭하다.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이런 말들이 얼핏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아이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왜 부담이 느껴질까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넌 훌륭해라는 말은 결국 넌 항상 잘해야 해라는 무언의 압박이 되어버리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격 전체를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칭찬은 오히려 상대방을 움츠러들게 만들 수 있다고요. 그 사람다움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한 틀 속에 가두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목적이 있거나 막연하게 칭찬할 거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칭찬해야 사람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적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3가지 칭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막연히 너 잘했다보다는 너가 잘해준 덕분에 내가 이렇게 느꼈다라고 감정을 표현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넌 참 좋은 친구야 보다 너가 이렇게 내 고민을 들어줘서 정말 큰 위로가 됐어. 난 너가 있어서 든든해 라고 말하는 편이 훨씬 진정성 있게 와닿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냥 칭찬은 내가 한 행동이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구나 하고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어떤 칭찬보다 큰 보람을 느끼며 어떤 칭찬보다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심리학자들 역시 오랫동안 인정과 공헌의 차이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단순히 대단하다고 인정받는 것보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 때 더 깊은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상대를 칭찬하기보다는 그 행동으로 인해 내가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칭찬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상대방의 행동을 잘 관찰해 보세요. 이분이 이런 노력을 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게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으로 인해 내가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고마웠다, 든든했다, 편했다처럼 말이죠. 꼭 길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장님이 정리해 주신 덕분에 시간을 많이 아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고 구체적으로 표현해도 충분합니다. 이런 사소한 칭찬 한마디가 사람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가장 큰 만족감을 느낀다는 사실 꼭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실제로 보이는 행동을 하나하나 짚어 구체적으로 칭찬하세요. 며칠 전 제가 경로당에서 들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손주가 할머니는 김치찌개를 정말 맛있게 담그세요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좋더라고. 특히 할머니가 양파를 잘게 썰어 넣고 마지막에 파를 올려주시는 게 정말 맛있어요라고 하는데 이 녀석이 내 정성을 다 알아봤네 싶어서 눈물이 날 뻔했어.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맛있어요라는 한마디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았는지 짚어주는 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 말이죠. 왜 이런 칭찬이 더 효과적일까요? 첫째, 진짜로 관심을 가지고 봐주었다는 게 느껴집니다. 잘했어 라는 말은 건성으로도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부분을 짚으려면 정말 유심히 봐야 하니까요. 둘째, 앞으로 뭘 더 잘하면 좋을지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발표할 때 목소리 크기도 적당하고 청중들과 아이 컨택도 잘했어요.
이런 구체적인 피드백을 들으면 다음에도 이 부분들을 신경 쓰게 되죠. 셋째, 노력한 과정을 알아봐주는 느낌을 줍니다. 이 보고서 표나 그래프가 한눈에 들어오게 잘 정리되었네요.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언급해주면 그만큼 내 수고로움을 인정받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작은 노력들도 유심히 보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짚어주세요. 잘했어가 아니라 이 부분, 저 부분이 특히 좋았어 라고 말이죠.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칭찬하다 보면 상대방의 표정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세 번째, 결과 말고 보이지 않는 과정을 칭찬해 주세요. 결과가 전부가 아니다. 이 말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는 참 어렵죠. 왜 우리는 자꾸 결과에만 집중하게 될까요? 결과는 눈에 보이고 숫자로 나타나고 비교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만을 칭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음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기업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영업팀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게는 실적이 대단하네요 라고 결과만 칭찬하고 다른 그룹에게는 고객 상담할 때 꼼꼼히 노트 필기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처럼 과정을 칭찬했죠. 6개월 후 놀라운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결과만 칭찬받은 그룹은 실적이 나쁠 때 쉽게 포기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과정을 칭찬받은 그룹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끈기 있게 도전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결과는 운이나 외부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지만 과정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노력과 열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칭찬받으면 이번엔 안 됐어도 다시 해보자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성공한 리더들의 공통점을 보면 직원들의 작은 노력도 놓치지 않고 알아봐 준다고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 준비하면서 매일 야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거절당해도 끝까지 고객을 설득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결국 이 모든 연구와 사례가 말해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진정한 성장을 이끌어내는 칭찬은 결과가 아닌 과정에 주목할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땐 몰랐는데 나이 들고 보니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 칭찬도 마찬가지야. 100마디 칭찬보다 진심 어린 한마디가 평생 힘이 되더라고. 결국 적도 내 편으로 만드는 진정한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친구가 진짜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주는구나 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비로소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열리는 법입니다. 아무리 많은 칭찬을 퍼부어도 진심이 없다면 그저 요란한 빈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상대를 헤아리는 말 속에서 나타난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 한마디에도 평생 살아온 삶의 자세가 고스란히 묻어나기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말투를 바꾸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내 감정을 표현하기. 둘째, 구체적으로 짚어주기. 셋째, 결과보다 과정을 알아주기.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욱 따뜻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혜로운 동반자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